26페이지. 자, 그러면 뭐, 합병, 이 얘기는 뭐가 있어요? 전체 우리가 배운 거. 합병. 화합해 봐봐요. 25페이지. 뭐가 있죠? 분할이 있죠. 분할 앞에 뭐가 있어요? 등록전환이 있죠. 등록전환 앞에 뭐가 있어요? 해등록이 있죠. 자,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러면 거기 뭐예요? 프린트온을 가지고 들어오셨죠. 예. 그러면 거기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2번 문제. 자, 거기 프린트 문제 2번. 전체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셨어요? 예, 1번에 어떻게,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자,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자, 그러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죠. 거기 오타가 나왔네요.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할 토지다. 맞네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임에서 도로 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 키워드는 어디예요? 대부분 토지가. 그러면 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이번 질문은 뭘 생각해야 돼? 이게 생각나죠? 대도사,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럼 결론적으로 대부분 토지가 보였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맞죠?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거, 요거 좀 암기를 하라는 거죠. 읽어봐요. 대도사.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은 임야소유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적 청량을 의뢰해야죠. 그럼 의뢰는 누구한테 할까요? 지적 청량 수행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4번은 뭐가 탁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임에서 들어가니까 뭐예요? 허용 범위 초과가 보여야죠. 초과 보여요? 초과 그러면 신청의 직관이에요. 직관.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러면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 그럼 뭐예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그대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5번은 어디가 보여요? 자, 그러면 60일이 보여야죠. 60일. 그죠? 자, 등록전환의 토지 이동 시기는 며칠이다? 60일. 그래서, 자,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죠.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풀어내야 등록전환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봐요. 자, 문제 3번도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배운 거니까. 자, 보여요? 예. 갑자기 토지가 300제곱미터의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마음적으로 분할해봐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분할은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고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그러면 1번의 분할 동그라미 쳐놔봐요. 분할은 누가 처리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맞네요. 그럼 2번의 키워드는 뭐가 보여요? 앞에. 허가가 보이죠. 허가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허가서. 이렇게 되어죠. 그럼 3번은 결론 X고. 자, 4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것이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가 뭐예요? 학사, 공도. 그럼 기억이 나야 돼요. 학이 뭘까요?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유원지가 아니라. 자, 5번과 관련돼서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분할을 자기가 마음적으로 시켜봐요. 자, 분할을 시키니까 이렇게 분할을 시키니까 뭐가 생겼어요? 지상경계가 생겼죠. 그럼 지상경계에 그럼 뭐가 생각나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2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말뚝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 말뚝이 뭔데? 경계점 표지. 가볼까요? 자,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뭐 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지적 파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자, 2차 과목은 어때요? 2차 과목은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까먹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과목은 무슨 력 테스트예요? 암기력 테스트예요. 그러면 문제는 암기를 했는데 문제의 접목을 못 시킬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2차 과목은 자기가 정확하게 암기해서 문제의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2차 과목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월 6일 날 모의고사 봐요, 안 봐요? 봐요. 모의고사 보면 뭐 2차 과목들은 점수가 적게 나와도 돼요. 적게 나와도. 뭐 7.5 나오면 어때요?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그러면 자기가 암기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러면 저 뭐 2차 과목에서 문제가 다 풀었는데 다 못 풀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순발력이 없는 거야. 순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차 과목들은 부지런히 하면 돼요. 사실 2차 과목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자, 공법이에요. 공법이 제일 쉬워요. 공법은 문제를 안 꼬아요. 그런데 공법은 그럼 왜 어려울까요? 암기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결론 그거예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럼 법률이 몇 개예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자, 이렇게 6개죠. 6개. 6개가 뭔데요? 국회법, 그 다음에 도정법, 그 다음에 도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저희가 그러면 지금 법률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럼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법률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법률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암기할 게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저기 요약집으로 오셔서 26페이지. 자, 그러면 합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병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합병이 뭐냐? 그럼 뭐예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게 합병이죠. 그럼 마음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이제 두 필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의 특징들이 나오겠네요. 합병은 그러면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가 그러면 8이면 여기는 뭐가 되죠? 8-1. 합치니까 몇 번이 없어졌어요? 8-1. 그럼 뭐가 생겼죠? 결번.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권리관계의 변동이 사실관계의 변동이 사실관계의 변동. 그럼 머릿속에 이미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촉탁 이렇게 가 있어야 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뭡니까? 등기소에 알려주는 게 등기 촉탁이죠. 등기를 촉탁하면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TF잖아요. TF. 이 체계를 구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외울 거는 외워주고, 지금 뭐예요? 지금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이해할 부분과 외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놓고 있거든. 그러면 이 차는 뭡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외울 거, 이해할 거.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합병은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합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합병의 논점들을 우리가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요?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합병의 첫 번째 요건은 성립 요건이 논점이라는 거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딱 가지런히 딱 옆에다가 성립 요건. 그러면 성립 요건은 공통점은 뭐예요? 동일해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성? 동일성. 그 다음에 연속이 돼야죠. 그래서 집안의 연속성이다.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30회 때 출제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합병의 성립 요건이 합병의 논점이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영어 몇 필지? 두 필지죠.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죠. 그럼 그 마음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A적인 측면으로서 강제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의무적이죠. 의무적. 그러면 의무적 요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기출 문제는 요거 60일을 90일로 장난을 쳤거든. 그러면 합병의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요건 몇 개? 12개. 그러면 12개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병에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는 그럼 봐봐요. 12개는 원칙이 A왜? A라는 말은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두 개가 딱 정리정돈을 되면서 특히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의 성립 요건과 60일과 관련돼서 전투적으로 뭐예요?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두 필지 이상을 뭐예요?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 개념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뭘까 될까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항상 조심할 거는 그것에다가 뭐예요? 청량 X라는 거. 청량 X. 그렇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27회 때 출제됐죠. 그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정량에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그러면 사람들은 2하고 1만 읽어요. 2하고 1.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것만 그러면 항상 읽을 때 조심할 거는 뭐예요? 정량, 요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요건은 이제 요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건 밑에 자기가 정리정돈을 하면 요건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거는 딱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달하고 6월달은 뭐예요? 초점을 뭐에 맞춰요? 정리정돈만 해놓으라고. 정리정돈만.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돈만 해놓고 7월달에 뭐예요? 전부 7월달에는 암기체제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달에 문제 풀면서 암기체제로 돌입하려니 뭐예요? 없어. 자료가 없어요. 정리정돈이.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더라도 2차는 자꾸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정돈을 하면 뭐예요? 어느 날 시간 내서 하루 만에 뭐예요? 암기하면 점수가 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 그러면 합병이 가능한 경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몇 개? 2번, 3번, 4번. 요거는 뭐예요? 묶어요. 2번, 3번, 4번은. 거기에서 묶어서 별표를 딱 하나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자기가 그러면 생각할 때, 정리정돈을 할 때,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소유자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한번 잡아봅시다. 소유자는 동일해요. 그러면 요 A 필지에 뭐예요? A가 전세권을 하나 설정해놨고 지상권을 하나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우리 용익물권은 일부, 전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일부도 되고 부동산 전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 해볼까요? 전부의 일부예요. 아니죠. 전부잖아. 두 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상권 전부의 일부에 전부. 그러니까 요 두 필지를 합쳐봐요. 합치면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과 지상권은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만약에 요 한 필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안 된 토지 합병해 볼까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봐봐요. 전부의 일부에 전부죠. 출발은 되죠. 근데 이걸 두 필지를 한 필지 하니까 부동산 일부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29일 때 2.5점짜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역지 지역권이 전세권 전부의 일부에 전부, 여역지 지역권은 전부죠.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권 일부, 여역지 일부 돼야 안 돼? 안 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그럼 여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만약에 성역지를 한번 해볼까요? 전부죠. 전세권 전부죠. 합치니까 뭐예요? 일부. 맞죠? 그럼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2번 가서 성역지를 형광펜 딱 쳐놓고 오른쪽에 가서 6번에 여역지 지역권하고 비교를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이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동일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지금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스타트를 똑같이 해. 출발점을, 그러면 A 필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B 필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등기 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해요. 몇 개, 저당권이 몇 개죠? 2개. 무슨 저당이 될까요? 이게 공동저당이거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출발적 공동저당이 아니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창설 동그라미잖아요. 그 뒤에 창설 밑에다가 동일성이라고 써놔라고.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원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로 동일하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오른쪽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은 동일하지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전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강호동씨가 있다고 그랬죠. 강호동이가, 대예요. 그럼 무슨 업을 했죠? 자, 주차장을 해서 분할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차장이 넓어요? 대가 넓어요? 대가 넓죠. 그러면 주차장이 만땅이야. 너무 잘 돼. 그럼 이걸 잘라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근데 봐봐요. 자, 대구 주차장인 거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강호동인가 그러면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요 대가 즉시 주차장으로 바뀌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4번을 보죠. A적으로 합병 신청과 동시, 거기에다 또 행강편을 딱 전화요.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요 세 개가 바로 합병의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여기 읽어볼래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합병에 관련돼서 그러면 요 세 개를 집에 가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계속 외우라고.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합병은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창설 속에 뭐가 담고 있어? 동일성. 그죠? 그러면 성역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도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걸 암기할 때까지 다음 진도를 안 빼고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진도만 안 빼면 돼요. 진도 안 빼고 뭐라는 거예요? 자, 외우고 요거 집에 갈 때까지 오늘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시험은 2차 과목은 무조건 100%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꾸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봐봐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것만 읽어봐요. 할 수 있다. A적으로 12개 있죠. 얼마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주로 무슨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럼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 강제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원칙 A가 있죠. A에다가 A에다 행강편 딱 줘놓고 별표 3개 놓고 신청 의무 의무니까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60일이죠. 그러면 작년에 60일을 며칠로 건졌느냐? 90일로. 자, 주택법엔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놔봐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근데 이번에 가니까 지목을 한번 세워봐요. 몇 개가 되죠? 11개가 되죠. 그러면 11개가 그러면 11개의 공통점은 주로 개인 공공.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읽으면서 그러면 굳이 안 외우더라도 이렇게 도로 공공, 제방 공공, 하청 공공, 국어 공공. 자, 유지는 행강편 전할 거예요. 유원지의 유지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유원지는 뭐예요? 개인이죠. 공장용지, 학교용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 그러면 요거 11개 지목을 가면 자기가 순발력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늦게 풀어야 돼? 빨리.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11개 지목. 자, 우리가 철수, 자,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써가면서 숙제하라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렇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지 봅시다.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뭐예요? 절도용지, 수도용지, 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원, 그죠?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저 옆 동네 모의고사 봅시다. 25일날 모의고사 봐서 다음 중 지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5번에 지적도에 절도용지는 도로 표시한다. 어때? X. 그거 틀린 사람은 두 자로 건치면 청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살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어느 정도 자기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이해해도 돼요. 이해해도. 그러면 요 12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공용 토지죠.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문제 4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프린트 받았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문제 4번.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세이자 합병 신청에 무슨 의무? 기한 의무. 며칠? 60일. 그런 것은 그러면 주유소용지 개인, 묘지 개인, 유원지 개인, 학교용지 공공.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올 때 뭐예요? 요 문제가 나올 때 머릿속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풀어나가도 되는데 자기가 정 12개를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러면 다시 프린터로 모의학집으로 와서 기타 가봐요. 신청 의무가 며칠? 60일. 왜 세모예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플러스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발생하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족탁? 등기 족탁.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수수료는 내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리정돈이 다 마무리되세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자기가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요약집이 한 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약집. 아니면 선생님 저는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가로 합니다. 기본서가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6페이지죠.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약집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봐봐요. 이렇게는 생각이 나야죠. 합병 옆에다가 통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을 써놨구나. 그러면 이 두 번째 논점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12개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지 봐봐요. 요게 배워서 이걸 생각하고 있어서 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풀면 그거는 뭐예요? 만점이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문제 풀 때 요 내용이, 요 요약집 내용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그거는 뭐예요? 공부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합병 보면 하여튼 자기가 자주 보는 기본서가 뭐의 내용이 생각이 나든지 요약집이 생각이 나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주 봐서 합병 그러면 합병 봐봐요. 합병 들어가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병 그러면 요약집 내용이 자 떠올라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게임 오버 끝. 100%. 그러니까 앞으로 틀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암기가 안 됐든지 나름대로 실수를 했든지. 그러니까 우리 2차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와도 돼요. 일단은 뭐예요? 자기가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150. 자 그러면 잡아봐요. 두 가지 생탕에 봐봐요. 자기가 여기 이걸 보고 뭐예요? 150일씩이나 남았다. 아니면 150일만큼 남았다. 156일이나 남았다. 이나 남았다.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야. 며칠씩이나 남았어? 156일씩. 많아 적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그렇죠?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고요. 대충. 자기가 그러면 156일씩 이러면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150일이나 남았어. 아주 큰일이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뭐 내용을 이제 대충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워서. 뭐예요? 자, 합병은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개념이 생각이 나야지. 한 필지를 안 미쳤어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고 나서 합병의 승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은 60일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오케이. 자,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죠? 6번에 지목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은 그 밑에다가 딱 그 지목 변경. 그래서 그 밑에 지적 공부의 행강편을 줘놓으세요. 자, 왜 지적 공부에 자꾸 지적 공부에를 행강편만 줘놓느냐?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을 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 요 소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지목 변경을 그러면 한번 시켜봐요. 자,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대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주차장. 대에서 주차장.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게 떠올라야 되고. 자, 그러면 봐봐요. 지목 변경은 그러면 결번이 발생할 특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유는? 지목이 바뀌는데 무슨 지목 변경이 바뀌는데 결번이 발생합니까? 그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 치면 어디로 가? 등기 족탁. 그럼 등기 족탁 가면 어디로 갈까요?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목 변경을 시키려면 대상 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정리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대상과 관련돼서 1번, 2번을 앞에다가 이렇게 봐봐요. 1번, 2번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라고. 그러면 1번과 2번은 원칙이다, A다. 원칙. 3번은 특례. 특례라고 써놓고. 그러면 특례가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특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지목 변경에서 가장 큰 논점이라는 거네. 요거 3번.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놨으면 원칙, 특례를 딱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원칙은 뭐예요? 거기. 자, 1번에 가니까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이죠. 국계법 행정편전화예요. 그러면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무슨 전환이 될까요? 등록전환이 되거든. 그러면 행질 변경, 행정편 쳐놓고. 자, 그러면 2번에 가니까 대상 토지가 2개예요? 하나예요? 2개죠.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3번에 가니까 3번은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가 지목이 되고요.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되죠. 내일 누가 와요? 내일 이철이가 오죠. 철이가 누구예요? 학교론이죠. 철이가 왔어요. 몇 필지? 3필지. 그러면 이철이 선생이 합병을 신청해봐요. 합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게 다르니까.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철이가 신청하면 안 돼. 근데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특례라는 거야. 자, 그럼 가볼까요? 도시개발사업, 사업동그라미. 그러면 사업동그라미 있지만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도 요 속에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법조문으로는 4개가 있네요. 지목 변경은. 자, 봐봐요. 원칙 하나 봐봐요. 문제 나가요. 다음은 중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닌가? 1번 국계법 국계법 행질 변경. 2번은 산지관리법 행질 변경. 3번은 토지 용도 변경. 4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5번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은 2번. 2번은 뭐예요? 등록 전환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게임 오버.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 논점이 아니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냥 60일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 가서 그러면 60일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며칠? 60일. 60일이죠. 청량해야 하네. 안 하죠. 결번은 특이 없죠. 발생할 특이 없죠.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적탁. 그러면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특징과 관련돼서 몇 개, 2개 정도만, 3개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자고. 자, 지목 설정 원칙 중 임시 변경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임시적, 일시적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이 말은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 요 소리죠. 자, 3번에 가니까, 자, 지목 변경은 그러면 청량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 사유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돼, 안 해야 되겠죠. 자, 4번에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가수원 줄쳐놔봐요. 그럼 절대 농지가 되죠. 그러면 뭐예요? 전답가수원 할 때는 뭐예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가수원의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산림법상 보전 임지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 정도는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뭡니까?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는 거. 그럼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원칙. 그러면 한번 외워볼까요? 국계법 행질 변경. 그 다음 2번째 토지 용도 변경. 3번째 건축물 용도 변경.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도 요속에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 끝. 이게 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자기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오른쪽 7번에 가니까 바다 줄 쳐나 봐요. 바다. 바다는 그러면 바다는 영토다, 영해다. 영해, 영이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영해.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영해죠. 영해는 등록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어디에서 정해놨어요? 우리 전전 시간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개념이 중요해. 개념만 잡아요. 그러면 거기 개념을 우리가 그러면 저기 가서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읽어봐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뭐 된다? 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바다에 자. 그럼 강학상으로는 무슨 말소죠? 해면성 말소예요. 그럼 해면성 말소 첫 번째 외워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뭘까요? 하천이죠. 하천은 영토의 영이. 영토죠. 영토죠.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바다라는 없어요. 하천. 그러면 양어장이란 그러면 해상의 육상에. 육상에 해상 이름은 틀려요. 그럼 하천 옆에 뭐가 있을까요? 한 필지 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 비가 오네. 우산 안 챙겼다. 바보 같아. 미리 그러면 저녁에 검색하고 자야 돼. 그러면 아예 안 보고 하려면 가방에다 저처럼 우산 늘 가지고 다녀. 가방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거 없어. 다 있어요.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방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한 300mm가 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오늘 300mm가 내려서 여기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뭐가 됐죠? 포락지가 되어버렸네. 도락지. 그러면 요 답이 포락지라는 거죠. 하천 부지화된 거. 그럼 학교론을 가볼까요? 다음 중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1번에 간석지, 2번에 포락지, 4번에 빈지. 정답은 포락지.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학교론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로 된 토지, 원상으로 협박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때는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답이 뭘로 바뀌었죠? 하천.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말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어. X. 이렇게 이제 값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뭐예요? 자, 리아스식 시간이야. 리아식 시간. 요게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해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그럼 한번 개념을 생각하라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럼 이때는 말소, 그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왜 좋아요? 왜 더러워요? 자기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그럼 신청기간을 무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며칠이? 90일. 그래서 신청기간을 좀 길게 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기분이 좋다고 바다로 된 날로부터 쫓아가서 90일에 신청하겠냐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결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착해 안 착해? 착해면 신청을 하겠죠. 거진 99.9%는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해면성 말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러면 작년에 해면성 말소는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91월, 60일로 장난쳤거든.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그럼 몇 개 이제 바인더를 잡아보자고. 전부 잠겼어? 일부가 잠겼어? 전부가 잠겼죠. 그럼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일부가 잠기면 청량해야죠. 이유는
띄어버려야 되니까 경계가 새로 생겼잖아. 그럼 전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그 일부가 반결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보면 이 사람은 착하면 신청해야겠죠. 그런데 99.9%는 신청하지 않겠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직권으로 했으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통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하고 뭐예요? 직권을 말소하고 지적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A한테 가서 돈 줘라. 그럼 맞아 주고 안 주고? 주고. 수수료는 뭐다? 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은 애우더라도 어떤 이야기거리로 만든다고. 봐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자, 일단 토지잖아. 토지. 그럼 지적 공부. 그러면 뭐예요? 등록.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봐봐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봐봐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하고 있는지 봐봐요.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은 뭐예요? 지적의 3요소잖아. 그러니까 애우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지적의 3요소 눈 감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외우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이란 개념을 잡아서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거. 그럼 여기에 단위를 붙이니까 토지 등록 단위가 뭐가 되죠? 필지. 이렇게 빠져들어가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그 이면은 뭐가 있다? 양입지. 양입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이렇게 의미를 잡은. 그러면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 필지 단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럼 정리는 다 끝났으니까 어디를 토대로 해서 거기 7번을 한번 가보죠. 자, 신청 및 회복 찾았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말소 통지를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거기 가로 열고서요. 토지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 이렇게 이루어지겠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거기에 행강편 딱 꺼놓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이겠죠. 근데 99.9%는 이제 지적소관청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지적소관청을 두자로 건chen 뭐다? 직권. 그래서 직권 말소. 의무적이야? 임의적이야? 의무적. 회복 등록은 임의적.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줘?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이 뭘까요? 바다잖아, 바다. 그러면 해운 항만청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라는 거야. 그럼 신청 의무 며칠? 90일. 정량. 그러면 전부의 일부일 때, 일부. 가로 열고 일부라고 써놔요. 자, 결번은 그러면 전부의 일부야. 전부. 그죠.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결번 대장. 그러면 결번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어디에 알려줘야 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의 변동이거든.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등기 촉탁. 수수료는 면제. 그래서 16회 때 수수료 면제. 이게 출제됐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너무 쉽게.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 근데 올해 또 사유가 또 나올 수 있어. 작년에 그러면 60일을 90일로 장난쳤죠. 91로 60일로. 그러면 올해는 뭘로 장난치겠다? 냄새를 주는 거야. 그 앞에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왔다.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러면 저기 프린트를 한번 보실래요? 자, 프린트를 보니까 4번을, 5번을 한번 보시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일단 조금 전에 봐봐요. 합병 배웠죠. 자, 합병 신청이 있더라도 합병할 수 없는 동그라미.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합병의 성립요건, 즉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1번에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지상권 동그라미, 볼 거 없네. 합병하려는 토지 일부, 임차권 볼 거 없네.
합병의 토지 일부, 전세권 볼 거 없네. 합병하는 토지 일부의 저당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자, 5번에 합병하는 토지의 전부의 등기원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읽어봐요. 동일한 건저당. 요거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 창설적 공동저당.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자, 6번에 이제 지목 변경 나왔다. 그럼 아까 지목 변경 생각나야 돼. 역집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럼 아까 봐봐요. 지목 변경 아까 대상. 첫 번째 국계법, 형질 변경. 또 하나는 토지 건축물 용도 변경.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수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거기에 이제 요약집이 생각나서 들어가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며칠?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국계법이 이번에 가니까 국계법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답 가서는 끝에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지목은 토지 표시야 아니야? 토지 표시. 그럼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정답은 5번이 되네. 그러면 시도지사 4번이 되네요.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번 지문을 보면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5번에 그러면 5번은 뭐가 보여요? 도시개발사업 보여요? 사업체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뭐한 경우?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특례죠. 특례.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7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 그럼 봐봐요. 우리 조금 전에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유죠. 등록 전환도, 토지 이동이죠. 분할도, 토지 이동, 합병도, 토지 이동, 등록 전환도, 토지 이동, 해면성 말소, 토지 이동. 가볼까요? 자, 1번에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거기 앞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 그러면 항상 거기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맞네요. 자, 몇 회에 등록된 토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놓고 도자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대도사.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마무리되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적으로 몇 개? 12개. 생각이 나야 돼요.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나왔네요. 그러면 60일로 가야죠. 그럼 지적소관청에 마무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 3번이 작년에 뭐예요? 90일로 살짝 작년을 쳤죠. 자, 3번은 맞네요. 4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하여 지목 변경을 허용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90일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하여야 된다. 맞네요. 자, 그러면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회복 등록 줄 쳐놔봐요. 회복 등록은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회복 등록은 그러면 또 하나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지적소관청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성토됐더라도 그거는 국유로 가는 거지 개인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 마음? 지적소관청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마음이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문제 7번이 바로 종합적 문제라는 거예요. 요 문제를 다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준밖에, 요 정도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봐봐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합병이죠. 요거 뭐예요?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뭐 된다? 말소. 그러면 말소와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신청 특징은 90일이야. 90일은 90일인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러면 소유자가 착하다. 그럼 뭐예요? 신청. 근데 소유자가 열받아 있는데 신청하겠냐고.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신청 또는 직권을 특징만 뭐다? 통지. 이게 마인드가 자꾸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